아, 야키니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정말 참을 수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야키니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맛의 여정을 함께할 우리의 안내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시나이 야스미치 셰프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무려 15살에 야키니쿠의 세계에 발을 들여서요. 반세기가 넘는, 그러니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이 불 앞에서 인생을 바친 그야말로 장인이시죠. 바로 이 장인의 뜨거운 시선을 통해서 야키니쿠가 어떻게 그냥 맛있는 고기 요리, 그걸 넘어서 일본 식문화의 심장 같은 존재가 됐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단순했어요. 바로 맛있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한 소년의 순수한 열정, 딱 그거였죠. 근데요, 바로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일본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우리 한번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럼 야키니쿠의 그 뿌리, 그 역사적인 기원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요, 일본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서 시작됐습니다. 때는 20세기 초였어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이주민들이 있었죠. 이분들이 자신들의 음식, 그러니까 불고기나 양념구이 같은 그런 가정식 조리법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야키니쿠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될 아주 작은 첫 씨앗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생기죠?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전통 음식이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 같은 요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사실 야키니쿠의 탄생은요, 정말 기적 같은 타이밍의 결과물이었어요. 딱 5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첫째, 한국의 구이 문화라는 영향이 있었고요. 둘째, 일본 내에서 소고기를 먹는 문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셋째,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막 성장했고요. 넷째, 사람들이 밖에서 밥을 사 먹는 외식 문화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한방, 바로 타레라는 일본만의 독특한 소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대체 한국의 구이 요리가 어떻게 일본만의 아주 독특한 야키니쿠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건지 그 구체적인 변화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정말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조리법에서 나타났어요. 한국식은 보통 고기를 양념에 오랫동안 재워두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고기를 먼저 굽고 그 다음에 소스를 바르는 방식으로 진화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의외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습한 기후 때문이었어요. 고기를 오래 재워두는 방식이 이 기후에는 잘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르는 방식의 심장부에는 바로 타레라는 소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식 양념이 보통 좀 매콤달콤하잖아요. 그것과는 다르게 이 타레는 간장을 기본으로 해서 달고 짭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 즉 우마미에 집중했어요. 바로 이 맛이 일본 야키니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죠. 시나이 셰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레는 야키니쿠의 얼굴 그 자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찍어 먹는 소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리 전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의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야키니쿠의 신분 상승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에 태어난 이 음식이 어떻게 부와 풍요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야키니쿠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런 고급 살코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호르몬야키, 그러니까 내장구이였습니다. 이름 뜻도 재밌어요. 호르몬이 오사카 사투리로 호르몬, 즉 버리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쟁 직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버려지던 값싼 부위라도 어떻게든 맛있게 먹어보려 했던 당시 서민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었던 거죠. 야키니쿠의 역사를 보면요, 일본의 경제 성장 그래프랑 정말 똑같이 움직여요.
전쟁 직후에는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음식이었죠. 그러다 경제가 막 성장하면서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야키니쿠 먹자 하는 고급 외식의 상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평소에도 또 특별한 날에도 누구나 즐기는 그런 요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현재로 도와볼까요? 지금 일본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야키니쿠는 과연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의 국민 음식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요. 아마 라면, 카레, 그리고 야키니쿠를 꼽을 거예요. 빠지지 않죠? 시작은 바다 건너 한국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본의 얼굴, 일본의 대표 음식이 된 겁니다. 결국 야키니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보는 이 한 접시의 고기 안에는요, 그냥 맛있는 조리법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주고받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해온 그 장대한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시나이 셰프의 이 철학 한마디가 야키니쿠라는 요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맛은 전통에서 배우되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전통을 깊이 존중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야키니쿠의 진짜 맛, 그 본질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요리는 과연 언제부터 또 어떻게 해야 진짜 자기만의 것이 되는 걸까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맛있고 확실한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맛본 이 야키니쿠가 아닐까 싶습니다.